지난 2007년 환경 스페셜에서 방송한 동물공장 2부작.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나라 농장동물의 실태를 처음으로 다뤘다. 최고의 생산성을 추구하며 좁은 공간에서 비윤리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돼지와 닭의 실태를 고발했다. (2년) 후 방송된 동물 복지를 말한다 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전히 바뀌지 않는 동물 복지 실태를 다시 한번 지적했다. 특히 도축장에서 가해지는 폭력과 돼지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아직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농장 동물들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땅의 사육 동물들이 타고난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은 과연 언제일까?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 농촌 마을. 소를 키우다 버려졌던 축사에 30여 마리의 돼지가 살고 있다. 주인 선상업 씨는 아침마다 분주하다. 돼지들의 주된 먹거리는 인근 방앗간에서 얻어온 쌀겨다. 돼지야, 밥 먹자. 성찬을 즐기는 돼지들. 돼지야, 빨리 온나? 빨리 와. 돼지야, 빨리 온나? 돼지야, 빨리 와. 빨리 한 번. 빨리 온. 녀석들은 주인의 말을 알아들을 만큼 영리하다. 그 주인이 이 목소리가 나면 밥 주는 시간이다 뭐다 이 시간대를 다 압니다. 그래갖고 주인 발작만 들어도 멀리 있다가 막 달려옵니다. 아, 반갑게 봐주죠. 자기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꼬리 돼지도 꼬리를 칩니다. 예, 꼬리를 치면서 반가운 표시를 합니다. 야, 나온다. 돼지들이 주인을 따라 나섰다. 약초를 재배했던 야산은 10년 전부터 돼지를 풀어 키우는 방목장으로 쓰고 있다. 이게 엘드벨이라는 그 약초예요, 이게. 아, 약초예요? 예. 돼지는 못 먹는 게 없다. 들에서 돋아난 대부분의 식물이 간식거리다. 이런 이유로 사료비가 보통 양돈장의 3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 풀이고 나무고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독초도 다 먹습니다. 독초도. 전부 다 좋아요. 뭐 한 가지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전부 다. 주로 쑥을 더 잘 먹죠. 쑥을. 녀석들은 먹성이 좋다. 어느새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제작진의 촬영 장비를 발견한 돼지들. 처음 보는 물건이 신기한 모양이다. 돼지는 호기심이 많고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동물이다. 돼지는 사회성도 강하다. 이동할 때는 언제나 무리를 지어 다닌다. 힘센 수컷을 중심으로 서열이 정해져 있다. 방목장 한쪽에는
무릉덩이가 있다. 목을 축이라고 주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멧돼지와 마찬가지로 돼지들은 진흙 목욕을 좋아한다. 몸에 붙은 기생충이나 진드기를 털어내기 위해서다. 자리 다툼도 치열하다. 좋은 자리는 힘센 수컷들의 차지다. 임신한 암컷은 자리를 피한다. 몸속의 새끼를 보호하려는 본능이다. 새끼를 가지면 암돼지는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다닌다. 돼지는 선천적으로 땅 파기를 좋아한다. 발달한 후각과 긴 주둥이를 이용해 땅속을 파헤친다. 돼지는 잡식성이라 풀뿌리뿐만 아니라 지렁이 같은 작은 동물을 잡아먹기도 한다. 그 돼지 그 코 자체가 땅을 파기 그 좋은 구조로 태어난 겁니다. 그 생태적으로. 그래서 돼지는 그 코로 땅을 파면서 그 안에 있는 뭐 어떤 먹을 것을 찾아 먹기도 하고 또 뭐 그 흙 속에 있는 어떤 미량의 그 미네랄이라든가 그런 원소 이런 거를 섭취하고 그것이 생태적으로 모래 목욕도 하고 이제 진흙 속에서 그 목욕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생태적인 특성입니다. 똥도 있는데 한 보면 이게 전부 흙이 다 돼지똥이거든요. 이런 게. 이런 게 전부 돼지똥입니다. 이런 거. 자,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지금 흙덩어리 같은데 이게 돼지똥이잖아요. 이게. 이게 항토 먹고 사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 냄새도 안 납니다. 이게. 예. 식사를 마친 녀석들이 한가로이 낮잠을 즐긴다. 타고난 본성대로 살아가는 돼지들.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웬만한 질병에도 끄떡 없다. 여지까지 어디 예방접종은 다 주사도 안 맞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일반 돼지는 나오면 주사 맞고 그러는데 이건 새끼 때부터 주사를 전혀 안 줍니다. 병은 전혀 안 걸립니다. 지금까지 병 와서 한 번 이렇게 뭐 구제해 오고 뭐 해도 이게 한 번도 걸린 것이 없습니다. 한 양돈장. 암돼지들이 스톨이라 불리는 비좁은 시설 안에 갇혀 있다. 스톨은 유럽에서 1950년대에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돼지를 사육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암돼지들을 쉽게 살찌울 수 있고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돼지 농장에서 스톨을 쓴다. 같이 이동할 때 수정시킬 때 새끼 날 시기 돼갖고 여기 올 때만 거기에서 나오는 시기에만 걷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같이 350일 이상. 일반 농가들이 다 똑같아요.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톨 안에서 돼지의 본성은 철저히 무시된다. 스톨은 암돼지 한 마리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비좁은 공간이다. 무리지어 살기 좋아하는 돼지가 이 좁은 공간에서 외롭게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은 파헤칠 수도 없다. 몸을 움직이는 것마저도 스톨 안에서는 쉽지 않다. 스톨 안에서 암돼지들은 그저 먹고 살찌우기를 반복한다. 이들은 생명체가 아닌 새끼를 생산하는 기계일 뿐이다.
타고난 본성을 무시하고 최고의 생산성을 위해 만들어진 사육시설. 돼지들은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돼지들은 다른 돼지의 꼬리를 물어뜯거나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모든 동물은 일단 자신의 생태하고 맞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 다 느낍니다. 밀집 사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동물들이 그 비좁은 공간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어떤 생태 환경이 전혀 맞지 않는 그 스트레스를 너무 극심하게 받는 공간일 수밖에 없거든요. 밀집 사육 자체가. 새끼를 낳을 때가 다가오면 암태지는 분만돈사로 옮겨진다. 하지만 또다시 비좁은 분만틀에 갇히고 만다. 분만틀은 어미돼지가 새끼를 깔아 죽이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사육시설이다. 새끼 돼지가 태어났다. 돼지는 보통 한 번에 10여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어미 젖을 찾는다. 비좁은 분만틀은 어미와 새끼 사이를 갈라놓았다.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새끼의 꼬리를 자른다. 커가면서 서로 물어뜯는 행동을 미리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빨도 잘라낸다. 주로 송곳니를 자르는데 어미 젖에 상처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아래 4개, 위에 4개. 농장마다 좀 틀린데요. 어떤 데는 이제 완전히 끝까지 이몸 있는 데까지 잘라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반만 잘라주는 데도 있고. 태어난 지 3주 만에 새끼들은 어미와 분리된다. 아직은 어미 젖을 떼기에는 이른 시기다. 이제부터 출하될 때까지 비육돈으로서의 집단 생활을 시작한다. 출하가 임박한 돼지들을 모아서 키우는 비육돈사. 많은 농장의 축사가 햇빛도 잘 들지 않아 어둡고 비좁기까지 하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가 진동한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돼지들은 도축장으로 갈 때까지 살찌워진다. 타고난 본성을 억압하고 경제성만을 추구하는 공장식 밀집 축사. 이런 사육 환경에서 돼지들의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환기라든가 햇볕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스트레스를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고, 동물이 이제 약해져 있다 보니까 그 어떤 항생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식품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도 이제 피해가 오고 이런 부분이 다 우리 인간한테 결국은 되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닭의 사육 방식도 돼지와 별로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양계장에서는 배터리 케이지라는 시설에서 산란용 닭을 키우고 있다. 배터리 케이지는 좁은 면적에서 최대한 많은 닭을 사육하기 위해 수십 년 전에 개발됐다. 긴 발톱을 가진 닭에게 케이지 속은 서 있기조차 불편하다. 이 안에서 닭은 그저 잘 먹고 알을 잘 낳기만 하면 그만이다. 닭은 원래 사회성이 강하고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다. 땅을 쪼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한다.
케이지 안에서 이런 닭의 본성은 철저히 무시된다. 그들은 단지 알을 낳는 도구일 뿐이다. 지금 한 6만 수 정도 됩니다. 그에 대한 경제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케이지 안에서는 한 칸에 보통 2~3마리의 닭이 함께 생활한다. 식사 시간. 좁은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힘이 약한 녀석은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 이 시설 안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시키기 어렵다. 닭은 원래 가만히 있지 않고 활발히 움직이는 동물이다. 본성에 맞지 않는 비좁은 사육 환경은 닭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다. 스트레스는 결국 동료에게 풀 수밖에 없다. 무리 중에서 힘이 약한 닭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다. 반복되는 공격으로 부상을 입거나 죽어나가기도 한다. 이것들이 막 진 눌리니까 같이 들어앉아서 막 힘센 것들이 약한 놈들은 막 진 눌린다고. 그럼 밑으로 막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날개가 이제 저 밑에 꽉 끼가지고 못 나오고 그래. 닭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부리를 잘라버리기도 한다. 보통 병아리 때 부리 끝을 잘라내는데 신경 조직이 몰려있는 부위라 고통이 아주 크다고 한다. 때로는 부리를 잘못 잘라 위아래가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부리로는 모이를 먹는 것조차 힘들다. 오직 생산성만을 높이기 위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닭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양계장의 모이통은 비어있다. 닭들은 빈 모이통을 쉴 새 없이 쪼아댄다. 산란용 닭은 1년 정도 자라면 알을 잘 낳지 못하게 되는데 산란율을 다시 높이기 위해 굶기는 것이다. 처음 이틀은 물도 주지 않고 보통 열흘 이상을 굶긴다. 모이통을 쪼아대던 닭들은 점차 힘을 잃어간다. 목 주변의 털이 힘없이 빠지기 시작한다. 양계장 바닥에는 빠진 털이 수북하게 쌓였다. 2~3일 후 다시 새 털이 나기 시작했다. 생체 리듬이 바뀌어서 다시 알을 잘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닭들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 만 마리당 300~400마리가 죽어나간다고 한다. 살아남은 닭들에게는 다시 먹이가 공급된다. 털갈이를 마친 닭들은 4개월 정도 알을 더 낳다가 도계장으로 끌려가 짧은 일생을 마감한다. 동물행동학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악마적인 시스템이라고까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장식 축사는 굉장히 이 잔인하고 비윤리적이라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은 동물의 자연적인 본성을 갖다 억압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세계적인 축산 강국인 독일. 이곳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농장 동물을 사육하고 있을까? 독일 북서부에 있는 노이란트 협회. 노이란트는 20년 전 농장 동물의 복지를 추구하는 농민들이 만든 생산자 단체다. 독일 전역에서 300여 곳의 농장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Gedacht haben, man muss doch Tierproduktion unter artgerechten Kriterien darstellen können, ohne dass man praktisch die Tiere an die Produktion anpasst, sondern dass man praktisch vom Wohl der Tiere, aber auch vom Wohl der kleinen Landwirte ausgehen kann. 회원 농가들은 협회가 정한 사육 기준에 맞게 가축을 키워야 한다. 새끼 돼지를 생산해서 출하하는 한 회원 농가를 찾았다. 축사 안에는 열흘 전 태어난 새끼들이 엄마 돼지와 함께 있다. 활달하고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새끼들이 건강하다는 증거다. 이 축사에는 한국에서처럼 새끼 낳을 때 암태지를 가둬놓는 분만틀이 보이지 않는다. 새끼들을 위한 보온시설을 갖춘 넉넉한 공간에 출산이 임박한 돼지를 그냥 풀어서 놔둘 뿐이다. Weil es für die Sau wichtig ist, sich frei zu bewegen zu können und sich dann für den Abferkelvorgang, wenn die Ferkel geboren werden, einen speziellen Bereich zu suchen und auch herzurichten. Und die bauen ja ein Nest. Die wollen von der Natur aus wollen die Sauen ein Nest bauen. 새끼들은 모유를 먹으며 6주가량 어미와 함께 생활한다. 우리나라 농장보다 3주나 더 길다. 어미 돼지는 모성애가 강해 여간에선 새끼들을 깔아 죽이는 일이 없다고 한다. 인위적으로 갈라놓는 분만틀이 없어 어미와 새끼의 유대관계가 깊어지고 스트레스도 적다. Das ist auf jeden Fall so. Vor allen Dingen muss man bedenken, das ist eine Sau, die zum ersten Mal Ferkel bekommen hat. Jetzt. Und trotzdem ist sie ziemlich ruhig hier. Und das ist auch eigentlich ein Ausdruck davon, dass sie sich recht wohl fühlt. Ja, es ist einfach, ich finde es einfach deutlich angenehmer auch zu sehen, wie wenn die Tiere sich wohlfühlen. Und ich sag mal, es ist ja kein Gegenstand für mich, es ist ja auch immer noch ein Lebewesen. 또 다른 회원 농가. 이곳은 새끼를 사다가 살을 찌워 출하하는 농장이다.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는 널찍한 돈사. 비슷한 개월수의 새끼 돼지들이 10여 마리씩 생활하고 있다. 낯선 제작진을 본 녀석들이 소란스럽다. Schweine sind neugierig, wie Sie sehen. Schweine sind neugierig. Was ist hier? Zwei fremde Menschen, was wollen die? Wir wollen auch wissen, was los ist. Und Sie erkennen zum Beispiel Sie und dann Fremde auch. Ja. Sie können unterscheiden. Ja. 노이란트 협회는 꼬리 자르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곳 돼지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돼지의 꼬리를 물어뜯지 않는다. 돈사 바닥에는 짚이 깔려 있는데 이건 역시 노이란트의 지침이다. 짚을 파헤치거나 씹으며 돼지들은 한가로이 여가를 즐긴다. 짚은 돼지의 배설물과 함께 발효된 후 작물 재배에 거름으로 쓰인다. Ist zum einen gut als Material zum Spielen für die Schweine, zum anderen als Liegefläche. Es wird eine weiche Liegefläche für die Schweine.
und zum Dritten bindet es auch die Feuchtigkeit und den Geruch. 노일한트 협회는 공장식 밀집 축산을 막기 위해 가축의 사육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한 농가당 돼지는 600마리, 닭은 10,000마리까지만 키울 수 있다. 출하되기 전까지 돼지들을 키우는 비육돈사. 농장주는 며칠마다 한 번씩 푹신한 지프로 교체해준다. 67마리씩 생활하는 넓은 돈사에서 돼지들은 생애 마지막까지 최대한의 복지를 보장받고 있다. 돈사에 대한 규정도 까다롭다. 돼지의 타고난 본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안락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Ja, unsere Neulandställe haben ein wichtiges Prinzip, das heißt, die Tiere können drinnen und draußen sein. Wir haben einen warmen Klimabereich drin, wo das Futter gibt, wo die Tiere liegen können, und wir haben einen Außenklimabereich, wo die Tiere sich bewegen können, wo die Tränken sind und wo sie in der Regel abkoten. Ja, hier kann man jetzt von der anderen Seite in die Hütten reinschauen. Hier sieht man, dass hier vorne der Futtertrog ist, wo die Tiere gefüttert werden. Hier hinten ist der Liegebereich, wo die Tiere dann liegen. 날씨가 안 좋을 때나 밤에 휴식을 취하는 실내 공간이다. 더운 여름에는 여러 개의 문을 열어 맑은 공기로 순환시켜준다. Also die Art und Weise, wie wir die Tiere halten, kommt den Tieren sehr viel mehr entgegen als das, was im konventionellen Bereich ist. Die Tiere können sich bewegen, die haben die frische Luft, die haben die Klimareize, die können erkunden, die können sich bewegen. Also das ist alles, was den Tieren entgegenkommt, was wir machen. Und das denke ich, wird auf lange Sicht sich auch durchsetzen, dass die Tiere so gehalten werden und nicht mehr in Käfigen und auf Spalten. 슈타인만 씨는 1,500마리의 닭도 키우고 있다. 한국에서 주로 쓰는 배터리 케이지가 없어서 닭들의 행동이 자유롭다. 높은 곳에 오르기 좋아하는 닭의 생태를 고려해 횃대도 설치해 놓았다. 위계 질서가 엄격한 닭 사회에서는 힘센 놈일수록 높은 곳을 차지한다. Hier oben haben wir die Tränken. Hier können die Hühner jederzeit Wasser nehmen. Und hier in den Häuschen sind die Legenester. Dort ziehen die Hühner sich zurück und legen ihr Ei. 알 낳는 공간도 닭의 습성을 감안해 설치했다. Das Legenest muss relativ dunkel sein, weil die Hühner das lieben, sich ins Dunkle zurückzuziehen. Deswegen gibt es nur die kleine Öffnung. Auch hier wieder die Aufstellung so, dass es den Bedürfnissen der Tiere entgegenkommt. 닭들은 축사 밖으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노일한트에 가입된 양계 농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목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바닥을 쪼고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닭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부리 자르기도 엄격히 금지된다. 닭들은 부리를 이용해 먹이 활동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닭들이
파헤친 구덩이 속에서 뭔가에 열중이다. 흙목욕을 하는 것인데 몸에 붙은 기생충을 털어내기 위해서다. 이 농장에서 녀석들은 타고난 습성대로 생활한다. 방목장 여기저기에 오래된 농기계들이 보인다. 매와 같은 맹금류가 나타나면 닭들이 숨을 수 있게 주인이 갖다 놓은 것이다. 동물 복지를 위한 농부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다. Wir leben auf dem Hof hier mit den Tieren. Wir erleben jeden Tag, wie wir sie füttern, wie sie sich bewegen, wie sie uns mit Eiern versorgen. Und deswegen erleben wir jeden Tag aufs Neue, dass es Lebewesen sind, und das hat einen enormen Wert für uns. 닭들이 낳은 계란은 매일 출하된다. 모든 달걀에는 번호가 찍혀진다. 노이란트 회원 농가마다 고유의 번호가 있어 언제든 생산자 추적이 가능하다. 노이란트 협회는 회원 농가가 생산한 축산물을 일정한 가격에 사들인다. 회원 농가는 축산물 가격의 등락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생산에만 전념하면 된다. Unsere Landwirte liefern nur an uns. Wir garantieren ihnen einen Festpreis und wir können unserem Kunden auf der anderen Seite, unserem Abnehmer, auch einen Festpreis garantieren. Wenn es große Änderungen gibt, Erhöhung der Futterkosten, dann kann dieser Preis sich auch in bestimmtem Maß variieren und sagen, wir haben die Möglichkeit, wir haben unsere eigenen Landwirte, wir haben unsere eigenen Abnehmer, der Preis wird transparent gemacht und ändert sich in der Regel nur sehr selten. 노이란트 협회와 계약을 맺은 전문 판매점은 독일 전역에 400여 개가 운영 중이다. 가게 안은 낮 시간인데도 손님으로 북적인다. 육류뿐만 아니라 소시지와 햄 같은 가공품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이곳의 물건들은 일반 축산물에 비해 30%가량 비싸지만 품질이 좋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Gut ist, also wenn wir schon Fleisch essen, dass es wenigstens Tiere sind, die vorher glücklich gelebt haben und die gut gefüttert werden. Und außerdem schmeckt es hier einfach viel, viel besser als irgendwo anders. Also wenn man hier bei Bachstein einkauft, dann mag man das gar nicht mehr woanders kaufen. Ich bin bereit, etwas mehr Geld zu bezahlen, weil ich weiß, dass das eben dann der Umwelt gut tut und uns tut es gut, dass wir nicht so viel Fleisch essen. Wir essen nicht jeden. 노이란트 축산물이 빠르게 자리를 잡은 것은 엄격한 사육 기준을 마련한 협회와 이를 철저히 지킨 농가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거기에 농장 동물 복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Das ist, glaube ich, eine Verantwortung der Gesellschaft, dafür zu sorgen, dass die mitgeschöpfte Tiere eben bis zu ihrem Tod angemessen leben, dass sie artgerecht leben können und dass sie nicht leiden müssen bis zu ihrem Tod. Und da hat, glaube ich, jeder Konsument auch eine Verantwortung, dafür zu sorgen, dass eben, wenn er dann Fleisch isst, dafür sorgt, dass die Tiere bis dahin gut gelebt haben und einen anständigen Tod. 공장식 밀집 사육은 1950년대 이후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의 생산물을 얻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비윤리적인 사육 방식과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우려로 유럽 등 축산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품질 좋은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동물 복지는 FTA 협상의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업계도 이제는 변해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한일 FTA 협정문에도 동물복지에 관해서 협력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해외의 그 요구도 더 점점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향후에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좀 선제적으로 이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해 전국을 휩쓴 구제역 사태. 방역과 보상 비용으로 3조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전국적인 확산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모두 348만 마리의 가축이 생매장됐는데 돼지가 332만 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구제역 같은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좁은 공간에 많은 동물을 사육하는 공장식 밀집 사육을 지적한다. 우리가 감기 걸리면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세요 이럽니다. 병원에 가면. 그런데 사람 많은 데 같이 있으면 그거 당연하겠죠. 또 밀집 사육하면 돼지 지금 인플루엔자 복용을 하고 있는 돼지한테 마스크를 씌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스프레드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프레드된다는 건 아주 그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경상북도 봉화에 사는 김태훈 씨. 작년에 애지중지 키우던 돼지 3,000마리를 구제역 때문에 잃었다. 거의 이동만 3일 걸렸어요. 여기 묻는데 시간만요. 올 생각도 못했죠. 묻는 장면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 남자지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대학에서 축산업을 전공하고 몇 년 전 부친에게서 돼지 농장을 물려받은 김태훈 씨. 그도 다른 농가들처럼 밀집 사육 방식으로 돼지를 키웠다. 하지만 작년 초 구제역이 발생하자 하루 이틀 만에 급속히 확산됐고 결국 키우던 돼지 전부를 살처분하기에 이르렀다. 소도 지금은 반 상태로 풀어놓고 키우잖아요. 소는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고 돼지만 유독 많이 묻고 요번에 매몰을 많이 했는데 돼지 밀집 사육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기존 그 이상의 돈방에 또 많은 돼지를 넣었거나 또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돼지 자체가 그 스트레스 질병을 못 이겨낸 것 같습니다. 김태훈 씨는 얼마 전 암돼지들을 새로 들여왔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사육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축산과학원이 개발한 분사 시스템. 임신한 암돼지들을 스톨에 가두지 않고 함께 풀어 키우는 사육 방식이다.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이 기존의 스톨보다 몇 배나 넓어졌다. 돼지들은 귀에 저마다 플라스틱 칩을 달았다. 칩에는 체중을 비롯한 각 개체의 정보가 들어있다. 먹이 공급은 자동 급여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돼지가 들어오면 컴퓨터가 귀에 달린 칩을 인식해 필요한 만큼의 사료를 공급한다. 식사가 끝나면 사료 공급이 중지되고 자동으로 돼지를 내보내게 된다. 임신한 돼지는 적정한 영양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분사 시스템은 돼지들의 먹이 다툼을 방지하면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무리 생활을 좋아하는 돼지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 벌써 돼지 다리 자체가 튼튼해졌어요. 다치더라도
만약에 다치더라도 금방 뭐 주사 치료라든지 뭐 일부러 그런 약제 투여를 하지 않아도 금방 낫고요. 뭐 유산 문제도 없고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없어졌어요. 그래서 돼지 튼튼해지고 또 서로 유대관계가 또 지들끼리 사회성이 생긴 것 같아요. 김태훈 씨는 분만 돈사도 새롭게 바꿨다. 개량형 분만틀은 기존 분만틀보다 훨씬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했다. 새끼를 낳은 후 2, 3일 동안은 새끼들의 압살을 막기 위해 기존 분만틀처럼 어미와 새끼 사이를 분리시켜 놓았다. 하지만 3, 4일 후 새끼가 잘 걸을 수 있게 되면 분만틀은 접을 수 있게 설계가 됐다. 기존의 분만틀보다 어미의 활동이 훨씬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새끼와의 유대관계도 좋아졌다.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단지 농가에서 우려하는 거는 자돈의 압사율이거든요. 모돈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돈이 많이 깔려 죽을 거다라는 것이 인식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차 실험 결과 상당히 자돈 압사율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농가에다가 실증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 복지형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더 많은 시설 투자가 필요하고 토지 면적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농가는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더 안게 되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초기에 시설 투자비라든가 이런 것을 인센티브 내지는 지원으로서 조금 보강을 해줄 때 좀 더 빨리 농민들이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의 한 양계 농가. 다른 닭 농장에서는 볼 수 없는 시설이 눈길을 끈다. 비좁은 배터리 케이지를 대체하기 위해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다단식 사육시설이다. 이 시설에서는 닭들이 자유롭게 다니며 모이와 물을 먹을 수 있다. 알 낳는 공간도 따로 마련했다. 산란할 때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닭의 습성을 고려해 천으로 가리고 출입구는 좁게 만들었다. 닭이 좋아하는 푯대도 설치했다. 닭은 한가할 때면 높은 곳에 올라가 쉬는 것을 좋아한다. 축사 바닥은 콘크리트가 아닌 흙이다. 쉬지 않고 쪼아대는 닭의 본성을 배려한 것이다. 녀석들은 땅을 파헤치고 흙목욕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 새로운 사육 방법은 닭에게 훨씬 더 많은 복지를 보장한다. 가장 큰 것은 동물복지의 어떤 기본 개념과 마찬가지로 본능의 어떤 행동을 표출할 수 있는, 그리고 행동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저희들이 가장 취지를 삼고 이제 처음에 만들었고요. 아침마다 달걀을 수거하는 농장주 송흥주 씨. 기존의 케이지에서보다 계란의 품질이 훨씬 좋아졌다고 자부한다. 계란도 좋고 동물도 닭한테도 건강하고 닭도 더 건강을 주고 신선도면서도 오래 가고 맛도 더 고소한 향이 있고 더 틀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올해부터 동물 복지를 추구하는 농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했다. 사육 기준을 통과한 12곳의 산란계 농장이 인증을 받았는데 이 농장도
그중 하나다. 농가들은 관행적인 사육 방식보다 더 넓은 토지와 많은 시설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익을 얻기가 힘든 실정이다. 모든 그 농가에서 생산, 판매, 유통까지 다 함께 이루어진다는 건 정말 주인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홍보 분야가 홍보를 좀 해주고 판촉도 해주면은 저희는 생산하는데 전념하면은 좋은 계란을 생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가에서는 경제성만 있고 그 다음에 시장만 있으면 충분히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품질 인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적극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끌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 선상없이의 돼지 농장. 이틀 전 새끼들이 새로 태어났다. 제작진이 접근하자 어미는 한껏 경계를 한다. 자식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돼지들. 녀석들도 벌써 주둥이로 땅을 파기 시작한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행동이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가축으로 길들여져 온 돼지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동물로서의 본성이 살아있다. 사육동물을 타고난 습성대로 키우고 하나의 생명체로 대하는 것은 동물 복지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육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인간의 의무이기도 하다.